자, 형성권 이어갑니다. 자,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원칙은 이런 거예요. 원칙은 일방적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효력이 생깁니다. 다시, 뭔만 가지고도? 일방적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뭔가 바뀌어요. 바뀝니다. 이런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재판 보세요. 취소권이라든지 추인권이라든지 해제권이라든지 해지권이라든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 뭐라고요? 상계 또 내지는 일방 예약 완결권 등의 전형적인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효력이 생깁니다. 얘기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세부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보세요. 효력이 생기는 과정에서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겁니다. 뭔가 바뀌는데 일방적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건 들어보신 것 같은데 재판상 이용권? 그렇죠. 협의 이혼은 합의를 보지만 재판상 이혼권은 판사가 당신 두 부부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혼해 라는 뭐가 있으면 판결이 있으면 바뀝니다. 잠깐만. 이것도 얘기해 봐야겠네. 처음이니까 설명 안 합니다. 처음에 안 나오니까 너무 관심 분야라고 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협의이혼 연습 한번 해볼까? 협의이혼. 자, 남편, 배우자가 잠깐 외도했습니다. 남편이 그래서 배우자와 이렇게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협의이혼도요, 물론 이제 소송을 제기하긴 할 건데, 일단은 소송을 제기하면 협의이혼 절차를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서 재판상 이혼 절차는 이런 절차예요. 자, 보세요. 이혼해달라고 소를 제기합니다. 한쪽은 안 가겠죠. 근데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협의이혼 못 돼? 하게 되면, 일단은 법원에다가 소를 해달라고 제기를 하면 법원 앞에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법원 앞에 TV가 여기가 뭐죠? 대합실이라고 하죠. 대합실.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합실 여기 앞에 TV가 하나 있어요. TV를 두 부부가 보세요. 갑과 을이 앉아서 나란히. 뭔 TV를 보냐면 이혼했을 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들 보여줍니다. 30분간. 그러고 나서 혹시 숙려기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숙려기간? 그래서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서 요즘은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석 달 줍니다. 석 달 뒤에 다시 오세요. 당신들 의사가 진정으로 양쪽 다 이혼의 의사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석 달 동안 생각해 보시고 다시 오세요 라고 석 달 뒤에 부릅니다. 석 달 뒤에 가서 판사가 다시 물어봅니다. 진짜로 이혼의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양쪽이 다 네. 그러면 법원에서 그럼 이혼하세요 라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 판결 떨어진 이 판결문을 주민센터 가서 이걸 접수하셔야 돼요. 접수. 해야만 이제 남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안 계셔서 할 말 없는데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총각처럼 보여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자, 우리 형님들 바람 피는 게 그렇게 죽일 일은 아니잖아. 이런 얘기 하는 게 또 뭐라 하는데 자, 남자 입장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형수가 이혼을 요구하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협의이혼을 가.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어요?
용서를 벌 수 있는 기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숙려기간 동안. 숙려기간 동안에 열심히 설거지 같은 거 하고 분리수거 열심히 해주고 이제 개가 청산한 모습을 보여줘. 요 기간 동안에 보여주고 이제 형수님이 좀 누그러진 것 같아. 법적이 안 나가면 돼. 안 나가면 돼. 꼭 나갈 필요는 없어. 그러면 자동 소멸. 첫 번째 기회 여기 있어요.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 판결 나왔어. 판결 나왔어. 여보, 판결 나왔으니까 집에 가. 집에 가. 그 판결문을 찢어버려. 뭐라고? 찢어버려. 그러니까 접수를 안 하면 돼. 접수 안 하면 돼. 접수 안 하면 남남이 안 돼. 좋은 거 알려준다. 좋은 거 알려줘. 자, 이러면 뭐 어지간한 분이라면 이 정도 하면 그냥 눈 감아 주세요. 그냥 어지간하면.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소를 제기해. 똑같이 잘 적어치는데 법원에서요.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한쪽은 원하지 않으면 판결 때려주잖아. 이혼하세요. 여기서 남남이 됩니다. 바로. 협의 이혼하고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남남되는 과정이 들려요. 지금.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 판사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안 좋으므로 두 분의 부부관계는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혼해서 판결 떨어지면 그 판결문 읽는 것과 동시에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근데 협의 이혼 절차는 반드시 그 판결문을 주민센터 가서 내야 돼요. 그래야 남남이 돼.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은 부부였던 관계가 남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라고? 법원의 판결이야. 그런데 여기에 좀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어떤 숨어있는 뜻이 있냐면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소를 제기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 소를 제기해야만 되는 권리를 찾으세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또 내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판상행사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재판상행사. 그러니까 책을 보면 법원의 판결 가로 열고 소제기 가로 열고 재판상이라고 나와 있잖아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권리가 나와 있고 여기 잠깐 보세요. 이 친생 부인권은 뭘까? 시험에 안 나오는 한번 뜨는 뭔가? 뭘까 이게 친생 부인권이? 너 내 새끼 아니라고. 이게 친생 부인권이야. 친생 부인권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참 세상은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자극적인 것만 보잖아. 뉴스를 자극적인 거 보지도 않아. 30년 동안 키워왔더니 내 새끼가 아니래. 그러니까 배우자가 외도해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어쩌다 간에 낳고 결혼한 다음에 낳고 보니까 혼인 중에 낳은 자식은 친생입니다. 무조건. 근데 문제는 눈 2개 있고 코 2개, 코 하나 있고 입 하나씩 내 새끼 맞지? 혈액형도 똑같아. 근데 자라면서 뭔가 좀 이상해. 나를 안 닮아가. 그 피가 뭐가 맞는데 안 맞아.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내 자식 아니야. 내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내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법원에 소제기해서 이 부모의 이 자식은 아닙니다라고 그걸 행사해야 돼.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판사가 너는 이 부모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받아야만 호적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절대로 말로는 안 나가요. 그 혹시 김병만? 뉴스 안 보셨어요? 파양인가 뭔가 했다고? 그 전에 있던 자식 파양했다던데? 뉴스 안 보셨어? 공부를 안 하면서 맨 그런 것을 봤을 텐데 기억이 안 나. 근데 문제는 수많은 뉴스가 있는데 문제는 법률 용어를 몰라서 지금 못 알아듣는 거야. 재판상 파양권도 그런 권리 중에 하나예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떨어져 나가. 너 집 나가! 라고 한들 부자지간은 천년이다 보니까 못 끊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자식을 내몰 수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신생부인권이라 불러요.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얘기 끝. 자, 요 얘기 하기 전에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 뭐 있을 거냐? 여러분 권리야. 행사하는 방법. 제식도 표현하면 잘하면 돼요. 그런데 이 잘의 의미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강의가 불만족이야. 내가 저 새끼 수업 듣고 도저히 내년 시험을 자신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 환불. 여러분 권리가 뭐라고요? 환불. 환불 받을 수 있는 것도 권리예요. 어떻게 행사하실래? 어떻게? 그렇구나. 학원 저 데스크 가가지고 환불해 주세요. 라고. 환불해 주세요. 라고 뭐 의사표시 해가지고 환불 받으면 돼. 이건 쉬워.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강의 안 듣다고 3시간째인데 가서 데스크 가서 환불해 달라고 요구해봐. 그럼 우리 실장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에이 이제 3시간 듣고 뭐라 하냐고. 또 여러분을 꼬실 거예요 진짜로. 그러지 마시라고. 한 달 들어보시라고. 한 달 들어보시라고. 좀 참으시라고. 다 똑같다고. 못 알아듣는 건 똑같으니까 좀 앉아 계시라고. 뭐 저거 말할 거야. 뭐 기타 등등. 함부로 안 해줄 거야 함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수업 듣기 싫은데. 두 번 다시 듣기 싫어. 어떻게 할래? 법원 가. 법원 가야죠 당연히. 여러분 구제인데. 그래서 법원에 가서 뭘 제기해? 소를 제기해. 여러분은 어느 것이든 다 행사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내 권리를 환불해달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CR이 몇 회 안 먹혀? 안 먹혀. 뭐 헛소리 삑삑이 쌓고 뭐 조금 비상한 얘기 해. 그러면 그걸 참을 거냐고. 법원에 가야지. 소를 제기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불받을 절차는 두 가지 다야. 하나 뭐 의사표시, 하나 뭐 소 얘기. 아닌 얘기를 우리가 뭐 실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 항공권이잖아. 항공권. 아니 뭐 이래 저서 나 비행기표 환불 받고 싶어. 그래서 전화했어. 뭐 콜센터에. 그랬더니 걔네들이 또 뭐라고? 뭐 약관 넣으면서 뭐 CR도 안 맥히네 가서 환불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안 해줘. 어떻게 할래? 법원 가야죠. 모든 권리가 매한 가지야. 모든 권리가. 그래서 이게 봐봐. 내가 그 계약을 무르고 싶어요. 매매 계약을 했던 것을 무르고 싶어. 그걸 우리는 해제라고 부를 거야. 해제라고.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뭘 표시해? 의사를 표시하면 돼. 그런데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 해제 못하겠다는 거야. 이게 뭔 해제 사유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원 가. 법원 가라고. 따라서 여러분의 권리 99.9%는 두 가지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 법원 가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상 행사라고 불러. 뭐라고? 재판상 행사는 무슨 뜻일까? 재판을 통해서 행사하라고. 그러면 요건 뭐라고? 의사표시만 가지고. 요걸 뭐라고 보세요? 칠판 보세요. 요걸 뭐라고 본다고요? 재판회. 그럼 재판회 뜻이 뭘까? 재판회의 뜻이 재판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여러분의 권리를 재판회, 재판상 행사하는 게 거의 99%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나와. 취소권이라는 권리는 빨간색 안 보이겠다.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한다라고 나오면 이 지문 옳은 지문 틀린 지문. 이거 틀렸어. 왜? 뭔만 가지고도 의사표시 행사할 수 있잖아. 그런데 뭔만큼은 이런 권리는 무조건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합니다. 따라서 뭐 가지고는 안 돼. 의사표시가 안 돼. 그 대중에 지금 형사권 배우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 거의 99%는 법적으로 재판회, 재판상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빈출이 이겁니다. 요 놈만큼은 요거 시험에 안 나와요.
채권자 취소권만큼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돼. 그래서 시험 지문에 5개를 주면서 다음 보기 중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바뀌는 권리를 찾으세요. 그럼 답은 요놈밖에 없어요. 시험은 요것밖에 안 돼. 왜? 시험이 여기만 시험법이니까.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까 우리 끝말이 뭘로 끝나는데? 청구로 끝나는데 실질이 형성권인 게 있었어. 그게 뭔 얘기냐면 보셔봐. 앞으로 우리는 수업 시간에 끝말이요 청구로 끝나요. 그러면 대부분 90%는요 요거 청구권이에요. 뭐라고? 청구로 끝나면 99%는 청구권이야. 근데 청구로 끝나는데 개념 없이 형성권인 게 몇 개 보여. 대표적인 게 뭘까? 아까 우리 얘기했는데 증액에 달라. 전세금 증액 청구권, 월세 증액 청구권은 뭘로 끝나도 청구로 끝나도 요건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청구는 거의 청구가 맞아. 그러니까 청구하고 형성의 차이는 뭐라고? 청구는 상대방 응해야 돼. 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근데 표현의 방식은 뭘로 끝나도 청구로 끝나도 실질이 형성権몇 개 있습니다. 요것도 빈출이에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니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정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한번 볼게요. 여기 좀 보세요. 읽어볼게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는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전항 1항의 규정에 뭐 있대? 위반한 행위는 뭐 할 수 있대? 취소할 수 있대.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미성년자, 즉 현행법상 19세 미만자가 상대방이란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싶어요. 매매 계약이든 임대차든. 그러면 미성년자에게 있는 친권자 같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법정 대리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법정 대리인에 뭘 얻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런데 미성년자가 누구의 법정들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계약을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취소의 뜻. 일단은 유효하다. 뭐라고요? 일단은 유효하다. 다만 나중에 취소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세 번째는 그 계약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된다 라는 권리가 민법상 취소예요. 그러면 유효였던 것이 무효로 뭐 해야 돼요? 바뀌잖아. 바뀌는 과정에서 뭔만 가지고? 의사표시만 가지고 유효이었던 것이 무효로 바뀌니까 취소도 뭐라고요? 형성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 취소하면 안 돼! 응할 필요 없어. 미성년자는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해버리면? 취소해버리면 상대방이 원튼 원치 않든 계약은 무효로 확정돼요.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 취소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이런 거예요. 언제 취소하는데? 형성권은 상대방한테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니까 법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체결한 거 취소하라는 거야. 두 번째,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결론만 얘기. 법률행위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각이 있다면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대요. 그럼 똑같아. 일단은 뭐? 유효한 것을
취소하겠다라고 뭘 표시하면, 의사를 표시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되는 것을 취소라 불러. 그러면 언제 취소라고요? 착각. 세 번째, 남한테 사기당했대. 협박당했대. 그래서 사기를 당하거나 협박당해서 체결한 계약은 뭐 할 수 있대? 취소할 수 있대. 그래서 우리 현행법에는 취소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미성년자를 우리는 앞으로 누구라고 부를 거라고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공통점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칠판 우리는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부를 거예요. 뭐라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자, 우리 간혹 가다가 무식한 사람들은요,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분 나빠서 취소한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돼요.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몇 개밖에 없다고. 세 개밖에 없어. 제한 능력자이거나 아니면 착각했거나 아니면 사기나 강박을 당했을 때만 뭐 한다고? 취소한다고. 그래서 시험에 공인중개사 같은 시험이나 우리 시험은 나온 적이 없고 중개사 같은 시험에 보기를 5개 주면서 다음 중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딱 3개만 계약 짚어주고, 제한 능력자의 계약, 두 번째는 착오에 의한 계약, 세 번째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당한 계약이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뭐 해버리면 취소권을 행사해버리면, 즉 취소하겠다라고 뭔만 표시하면, 의사만 표시하면 그 계약은 무효화됩니다. 이런 것도 전형적인 형성권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 끝. 자, 이것도 어렵네요. 자, 요건 뭐예요? 요건 뭐예요? 요건 또 해제예요. 제목이 뭐예요? 이행지체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이행 불능은 뭘까? 한글.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대. 이행지체는 뭐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이행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야. 이행 불능은 못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잔금 줄 날짜에 은행 전산망이 해킹 당해가지고 은행 뱅킹이 안 되는 거야. 통장에 돈은 있어. 근데 주기로 한 날짜가 오늘인데 9월 1일인데 잔금을 못 주고 현재. 이거 이행 지체입니까? 이행 불능입니까? 통장에 돈이 있어. 근데 해킹 당해가지고 아예 전국적으로 은행 뱅킹이 이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약속된 날짜, 오늘 날짜에 잔금을 못 주는 거라고. 그럼 이건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거야? 이행할 수 없는 거야? 어? 그 친구 없어요? 친구. 그럼 친구한테 돈 빌리면 되잖아. 한 10억. 아, 그런 친구 없어요? 아, 그런 친구 없구나. 돈은 이행 불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돈은 무조건 이행 지체예요. 너 돈 없는 거 핑계대지 말라고. 은행 전산만 안 되면 다른 친구한테 가서, 집에 또 그 금고에다가 한 10억씩 놓고 살잖아요. 아, 못 사는구나.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라고.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러면 약속 안 지키면 계약 해지하시라고. 또 이행할 수 없어. 해지하시라고. 예를 들어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집을 매매 계약했는데 집 주인이 판 사람이 집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실화로 집이 홀라당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이 불탔으면 소유권 못 넘기잖아. 그럼 이행 지체야? 이건 이행 불능이야. 이건 못 넘기는 거야. 처음부터. 그럼 그런 경우에 집을 산 사람은 계약을 뭐 하시라고? 해지하시라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처음 하시면 특징. 뭐가 해제고 뭐가 취소인지. 자, 요놈들의 공통점 보여드립니다. 공통점이 이거야. 해지든 취소든
일단은 뭐 해야 돼? 유효해야 돼. 일단 유효. 두 번째는 공통점. 해제하든 취소하든 뭘 표시하면? 의사를 표시하면. 세 번째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된다 라는 건 공통. 해제든 취소든. 그러면 유효이었던 것이 무효로 바뀌잖아. 바뀌었잖아. 바뀌는 과정에서 뭔만 가지고도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바뀌었으니까 다 형성권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취소하고 언제 해제하는지는 구분하셔야 돼. 언제 취소한다고? 언제? 제한 능력자, 또 착각, 착오, 또 사기당했어, 강박당했어. 이때만 취소하라고. 언제 해제한다고? 약속 안 지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 뭐 기분 나빠서 해제 이런 말 안 돼. 약속을 안 지키면 해제하시라고. 내용이 틀려.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신 분들은 언제 취소하고 언제 해제하는지를 구분을 못해. 이건 법정 사유예요. 어디 무식한 분들 막 뭐 사기 당했으니까 해제, 이거 말 자체가 안 돼. 사기 당했으면 취소하는 거예요. 해제는 언제 하라고? 채무불이행. 자, 여기서 센스가 있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이행에는 종류가 몇 개 있을 것 같아? 나 쳐다보지 말고. 너 2개 있잖아. 그래.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행 불가능하고 이렇게 나누요. 물론 양자의 차이는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넓은 의미 채무불이행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 애혼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언제 취소하고 언제 해제하는지는 정리하셔야 돼. 물론 양자가 모두 형성이라는 건 매한 가지인데 공통은 유효가 무효로 바뀌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라고? 의사표시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언제 취소하고 언제 해제하는지를 구별 못하면 민법은 항상 어렵습니다. 최소한 용어는 정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시쳇말로 계약을 시쳇말로 파토낸다, 깬다 이런 말이 있잖아. 계약 깨겠다. 그 말의 의미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이고 취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제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해제예요. 실무에서는.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다 물론 해제하기 위한 요건이 쉽진 않아요. 굉장히 요건을 갖췄을 때만 해제합니다. 요건을 갖출 때만 취소해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법 조항을 좀 보여드렸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 봐봐. 해제권이에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다면 해지 또는 해제는 여기 보셔봐. 이게 센스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대.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라는 이 말 뜻이 이 해지권, 해제권이 형성이란 뜻이에요. 뭔만 하면 돼? 의사만 표시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면 아 형성권이구나 보시면 돼. 형성권 그런 얘기고. 자, 어렵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매매의 일방예약.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의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뭐한 때? 표시한 때. 효력이 뭐한 때? 그럼 잠깐 봐봐. 효력이 생기는데 필요한 게 뭐라고? 의사표시. 그럼 저것도 뭐야? 형성이란 뜻이야. 효력이 생기는 과정에서 뭔만 있으면 돼? 의사표시. 자, 갑니다.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요? 식당 예약이야. 오늘 9월 1일인가요?
올해 9월 7일 날 토요일이겠네요. 토요일 날 저희 부모님 모시고 저하고 3명이서 식당을 잡고 싶어요. 오늘 그 식당이 예약하러 갑니다. 됐어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 9월 1일 날 예약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식당을 뭐 했다고요? 예약을 했어. 자, 그리고 나서 9월 7일 날 시간대로 가서 저 지난 월요일 날 와서 예약했는데 자리 주세요. 라는 게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식당 예약 완결권이야. 그러면 9월 7일 날 가서 저 지난 월요일 날 당신 식당에서 3자리 예약했으니까 3자리 주세요. 라고 뭘 표시해? 뭘 표시해? 의사를 표시하면 식당 주인은 무조건 3자리 줘야 돼? 아니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리 있는가 볼게요. 라고 해야 돼. 무조건 자리를 줘야지. 뭐 했더니 의사만 표시했더니 식당을 자리 잡는 뭐가 발생해? 효력이 발생하잖아. 제 말 뜻 이해하세요 지금? 저 식당 자리에 이제 매매로 바꿉니다. 매매 예약했어. 그리고 며칠 뒤에 가서 내가 사겠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매매 예약 완결권이라 불러요. 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집을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 그래서 제가 집주인한테 가서 사장님, 제가 집을 사고 싶은데 현재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사장님이 파시고자 하는 금액을 제가 대충 알아봤습니다. 근데 한 10억 정도에 파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한 100만 원만 걸면 안 될까요? 대신 당신 집 제가 1년 이내에 와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집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러냐고. 그렇게 내 집을 사고 싶냐고. 그러면 너 틀림없이 너 1년 내에 10억 사야 돼? 라고 저하고 집주인하고 매매하기를 뭘 걸어놨어? 예약을 걸어놨어. 그리고 나서 제가 1년 이내 7개월 만에 가가지고 아저씨 7달 전에 제가 이야기해놨잖아요. 집 저한테 팔으세요. 라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매매 예약 완결권이야. 그래서 매매의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뭐한 때? 표시. 집을 사겠습니다. 라고 뭔만 표시하면, 의사를 표시하면 10억짜리 매매에 대한 효력이 생겨요.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매매 예약 완결권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에는 한 번씩 나오는 법조항입니다.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얘기 끝에서 이런 것을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시간 통해서 이제 다음 달이면 기본서가 나올 텐데 법조항 볼 때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 뭐를 표시하면, 의사를 표시하면 뭔가 생겨. 이런 권리는 100% 형성권이라 보시면 돼요.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에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제목이 뭐예요?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보세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채권자를 해한다. 이걸 우리가 채권자를 해합니다. 이것을 민법에서 사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사해. 사기치고 해야 한다는 거야. 사기치고 해야 하는 말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했다면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부릅니다. 민법 시간에 대단히 중요한 법조항입니다. 칠판. A라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B라는 빚쟁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있습니다. 1억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이 채권의 변제기 2025년 12월이면 돈을 갚아야 돼요. 이제 몇 달 안 남았네요.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남았네요. 근데 채무자가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자기 명의의 집이야. 근데 지금 봐서는 저 1억 갚을 길이 있어 없어? 없어 지금 봐서는. 그러면 2025년 12월 달 변제를 못하면 채권자 가만히 있겠어요? 요 집 경매 들어가겠어요? 경매 들어가죠. 지금 보니까 저 채권자 새끼가 100% 돈을 안 갚으면 내 집 경매 넣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채무자라면 깨끗하게 이번 기회에 경매를 당하고 빚잔치하고 반지하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을 딴 데 파시겠습니까? 돈을 안 갚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지금 딴 데로 팔고 현금으로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형편되면 갚으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 1번 이번 기회에 빚잔치하고 집 날리고 반지하 들어간다. 2번 돈을 떼먹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다만 요 집을 집행당하기 전에 몰래 팔고 돈을 좀 살고 있다. 나중에 갚는다. 몇 번? 2번. 좋습니다. 수업이 협조적이야. 자, C라는 사람한테 집을 팝니다. 팝니다. 그래서 C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 받아가지고 요걸 통장에서 빼겠죠. 통장이면 가압류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걸 숨깁니다. 그럼 봐봐. 누구 세대인 거야 이거? 누가 세대냐고? 이 사람 세대했는데 지금? 세대했잖아 지금. 근데 요 두 놈의 행위가 요 매매 계약이 채권자를 해쳐요 안 해쳐요? 해치잖아. 해야 하잖아 지금. 해야 하자.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매매를 했잖아요 지금. 이랬을 때 채권자는 자신이 누가 되어서 원고되어서 잘 보셔. C를 피고로 잡습니다. 피고로 잡고 판사님 잠깐만요. 정황 증거상 제가 요 C란 사람은 집을 살 때 이런 사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샀을까 모르고 샀을까? 그래 모르고 살 수도 있지만 알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싸게 줄게. 싸게 줄게. 왜 싸게 주는데? 사연이 이런 사연이야. 현찰 있으면 가져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알고 할 수도 있어 상황이. 모르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알고 할 수 있잖아. 지금 사정이 지금 급해. 지금 석 달 뒤면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요즘 경기가 아닌 얘기로 대출 막혀가지고 시가 매매가 안 팔려. 그러니까 싸게 줄게. 얼마에? 얼마에? 그러면 이때 채권자 야, 요 매매 계약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취소해 주시고 그리고 뭐 그 집을 다시 C에 다시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돌려달라. 원상 회복시켜달라. 라고 법원에 뭘 제기한다고요? 소제기한다고. 이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자 취소권. 잠깐 여기서 퀴즈. 우리 선생님 오늘 처음이시라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말이 비슷비슷해요. 취소권하고 채권자 취소권 같이 이렇게 취소라고 들어와 있지만 내용은 엄청 다릅니다. 요 취소는 뭐야?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서만 취소권이고 채권자 취소권은 사행이야. 내용이 틀려요 지금. 됐나요 지금? 그리고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뭐 하시라고? 법원에 청구하라고. 뭘로는 안 된다고? 말로는 안 된다고. 그러면 판사가 심리를 합니다. 심리를 합니다. 피고를 부르겠죠. 피고를 부르겠죠. 피고가 뭐라고 한다고? 저는 몰랐어요.
안 받았어요. 하겠죠. 그런데 저 원고가 증거를 내. 엘리베이터 안에 둘이 찍힌 사진이 있어. 웃으면서.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인척관계야. 사돈의 8촌이야 지금. 그러면 정황증거상 이건 알고 들어갔다 봐야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를 확률이 많겠지만 아닌 얘기로 사돈의 8촌 정도 되면 알고 있다고 봐야지. 그러면 판사는 잠깐 그랬어? 이 매매계약 뭐 해라고? 취소하라고 그래. 취소하고 돌려놔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법원에 판결 받으면 이 집이 등기는 C 앞으로 돼 있어도 집은 B 앞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서류상. 이런 소는 보세요. 전항의 소재기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집중력. 항상 제가 숫자가 나오면 요건 기간이다. 기간이다. 기간은 종류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제척기간 아니면 시효기간이다. 그럼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입니다. 왜? 지금 우리 형성권 하고 있어. 형성권.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 형성권.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자, 어디 하고 있는지를 압시다. 이거 하고 있다고 지금. 봐요. 원칙은 의사표시만 가지고 행사하는 게 맞는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생기는 형성권도 있다고. 그럼 따라서 여기 다 형성권이라고 지금. 다만 채권자 취소권만큼은 뭐 가지고는 안 되고 의사표시 가지고는 안 되고 법원에 판결 받으시고 취소권이든지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일방예약, 완결권 등은 다 뭔만 가지고도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물론 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돼. 근데 굳이 뭐 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뭔만 가지고도 의사표시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사형성권에 이것도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그 정도의 뜻은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정도의 뜻은 항상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갑자기 궁금해져요. 선생님, 우리 총괄 선생님, 제 질문 설명 이해하고 계세요? 이해 못하고 계세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 테스트. 자, 기출문제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뭐 답을 떠나서 4번 지문 어때요? 옳은 지문? 작년 27회예요. 자, 해제, 형성, 취소, 형성, 일방 예약 완결권, 형성. 그러면 답은 요놈 아니면 요놈인데? 그러니까 1번, 2번, 4번만 확실하게 형성권이라 이해하시면 저는 만족해. 왜냐하면 3번과 5번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또 똑같아. 또 나왔어. 우리를 공단은 바보로 압니다. 왜? 아니 왜 그러냐면 봐봐. 28회 올해 나왔죠?
작년 나왔죠? 그 전에 26회 어디 있어? 나왔잖아. 공단의 의도는 뭐야? 매년 줘. 공단의 의도는 뭐야? 합격해서 자격증 따세요가 공단의 의도야? 아니면 너희들은 자격증 따면 안 돼 라는 게 의도야? 보여주잖아. 보여줘. 근데 어떤 분들은 공단은 자격증을 여러분을 못 따게 그러지 마. 매년 나와. 매년 나와. 근데 문제는 저게 뭔지를 모르고 시험 보는 수험생이 몰랐지. 아니 매년 나온다 이게 매년. 좀 어이가 없어. 진짜 우리 시험 보면 어이가 없어. 아니 이런 시험 없어 지금까지. 산업인력 공단에서 민법 보는 자격증 시험이 8개 자격증인데 그중에 우리 시험만 있다. 맨날 줘. 맨날 준다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알면 물론 답을 찾고 안 찾고를 떠나서 하나씩 하다 보면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뜬금없어. 뭔지도 모르고 다 외워. 그러니까 1번 틀렸습니다. 틀린 이유 아셨죠? 계속 보여드릴게. 나중에 봐봐. 이거 봐봐. 3번 봐봐. 3번. 채권자 취소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OX. 틀렸어 이거. 나중에 할 거고. 자, 요건 쉽다. 옳지 않은 것. 틀리면 죽일 수도 있어요. 틀리면 죽일 수도 있어. 이게 너 1번 틀렸잖아. 죽이러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강의가 그러니까 이게 입문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할 건데 저는 입문 과정이 어찌 보면 물론 용어 정리하니까 제일 중요해. 요 관계를 놓쳐버리면 이게 우리 재수생들 분명히 10월달 올 거야. 10월달 올 거야. 근데 재수면 공부를 못해서 떨어진 거야, 잘해서 떨어진 거야.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잘해서 떨어진 줄 알아. 나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N수생들 뭐 들을 게 없대. 듣기를 뭘 못 들어. 이런 거 틀려놓고 시험에 안 놓고. 어려운 거 틀린 거 어쩔 수 없어. 근데 서비스를 틀리고 와서 실수했다고. 결국은 우리 시험은 실수를 누가 안 하냐의 차이예요. 1번 틀렸습니다. 봐요. 4번 해제권, 형성권. 매년 나와. 매년. 거의 2번은 거의 고정이야. 고정. 이건 좀 어렵겠다. 뒤가 또 남았네. 미친 새끼들. 일방예약 완결권, 형성권. 매년 줘, 매년. 자, 형성권 아닌 거 찾아보세요. 그래. 1번. 취소, 상계, 해지. 5번. 또 나왔어. 웃기지 않아요? 난 이 출제자가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 완결권.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가 이렇게 더도 있는데, 매년 2번으로 이걸 줘. 권리 관련 파트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한 30분 더 할게요.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